안녕하세요. 달술입니다. 오늘 알아볼 경매 사건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도움도 되고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끝까지 보신다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고, 주변 입지를 분석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서류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설명할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간단하고 핵심만 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매 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면 하동군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토지가 200평, 건물은 80평 정도 되는데 감정 가격은 2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유찰되어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진 주택입니다. 주택 보시면 외관 어떻습니까? 멀쩡해 보이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같이 사진을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지금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차고로 보이고요. 이제 하나가 이제 주 건물인데 느낌이 뭔가 방갈로 느낌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느낌이고 지붕도 보시면 한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지금 이 분위기와 이 분위기 뭔가 매치가 되진 않아요. 벽돌집과 나무집 매치가 되진 않는데 또 어떻게 보면 묘하게 어울리긴 합니다. 그리고 정원도 있고 조경도 어느 정도 꾸며놨고 한적한 곳에 살기는 좋아 보이는 전원주택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건물입니다. 현관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창문도 많이 있고 현관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뭐 태양광 판넬도 있고 전체적인 외관은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관리가 좀 잘 되었다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한쪽 기퉁이 보면 이렇게 장작이 쌓여 있어요. 장작이 쌓여 있고 아궁이가 보입니다. 아궁이에서 장작을 떼서 먹는 가마솥밥 전원주택을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꾸는 로망이죠. 그래서 옛날 감성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입니다. 정면 사진도 이렇게 지금 대문이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장미를 많이 키우죠. 이것도 장미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건물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히 하자는 없어 보이고 한적한 시골인 것 같고 조용히 살기에는 딱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이런 곳에 거주를 한다면 저도 자주 놀러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집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재미난 스토리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경매주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토지를 보니까 이상한 게 보입니다. 뭐가 있냐? 답입니다. 답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답 위에 집이 지어졌으니까 발급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발급 안 해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걸림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답인데 집이 지어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읽어 나가 볼게요. 이런 건물도 있고 뭐 제시의 건물도 있습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자, 참고사항 보시면 공부상 답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그리고 별첨으로 하동군 양부면에 사실조회 해신서를 참조해달라. 자, 사실조회 해신서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이 왔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키포인트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임차인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근저당권 이후로는 경매 매각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신경 쓸 권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조회 해신서의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어떤 서류를 열람할 거냐?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경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압축되어서 정리되어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고요. 보시면 별첨 사실조회 해신서 참조. 그럼 우리는 사실조회 해신서를 보기 위해서 내려가 봅니다. 자, 이 회신서를 보시면 뭐 사건 번호 어떤 거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한다. 답변했다. 그럼 뭘 물어봤고 뭘 답변했는지 봐야겠죠. 농지의 현황, 농지입니까? 아니요, 농지는 아닙니다. 그럼 농지가 아닌 경우에 전용 허가는 받았습니까? 농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는 소리인데 허가는 받은 거예요? 허가는 받았습니다. 어떤 허가를 받았습니까? 2014년 7월 21일 날 농지법 제34조에 따라서 단독주택을 신축한다라는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농지가 아니니까 원상 회복 명령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 안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입찰자들이 매수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회신을 마쳤습니다. 자, 이 말 뭡니까? 농지는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문제를 해결했죠. 근데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한 장 더 있습니다. 확인 요청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자, 제시외 건물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시외 건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위반 건축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이건 위반 건축물의 여지가 있는 건물이 있구나 라는 걸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럼 이 위반 건축물이 해당이 된다면 나중에 원상 회복이나 이행 강제금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안 고치면 원상 회복을 요청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 차후에 원상 회복과 이행 강제금을 내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제시의 건물로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다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제시외 건물 같습니까? 100이면 100, 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 건물이 있고 차량의 차고로 쓰기 위해서 이 차고를 무단 증축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냐? 건축물 대장을 잠깐 보고 다시 들어올게요. 자, 여기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요. 주 건축물, 계단, 필로티, 면적 0, 2층 단독주택 95.94제곱미터, 20평대 후반, 부건축물로 강파이프 구조의 주차장 36제곱미터, 10평 조금 넘는 우리가 위반 건축물이라 생각했었던 그 주차장은 사실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는 합법적인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지금 위반 건축물이냐? 이거 보십시오. 1층에 계단 필로티 면적 0입니다. 자, 필로티가 뭐냐면 우리가 빌라 같은 거 보면 건물에 기둥만 있고요. 기둥만 있고 여기는 주차 공간으로 많이 쓰고요. 2층부터 세대가 거주하는 흔히 보이는 빌라죠. 그때 이 밑에 이 공간, 이런 구조를 공간을 남겨두는 필로티 구조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사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1층 필로티입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원래 기둥만 있고 텅 빈 구조여야 되는데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1층을 주거 공간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위반 건축물이다? 이 1층 자체가 지금 위반이다. 이거 자체가 위반이란 거예요. 이거 낙찰받으면 이 부분을 위반 건축물로 삼고 원상 회복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뜯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은 입찰할 수 있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을 나중엔 전부 다 철거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미 군청에서 확인했고 하겠다라는 답변도 했으니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고 싶으면 다시 군청에 문의를 해가지고요. 이 1층 부분도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살릴 수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실조회 해신서를 대충 보고 농지증 필요 없네? 안전한 물건이네? 하고 입찰했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건물 외관도 참 괜찮고 주변 정원도 좀 딸려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1층 전부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입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물건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럼 금액적인 부분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냐? 이 부분 확인 안 하겠습니다. 금액을 제가 확인하고 말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넘어갈 거고요. 대신에 주변 입지를 그냥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동군인데 이렇게 섬진강을 따라서 하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목적물은 어디에 있냐? 목적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7.5km나 됩니다.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동이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라는 것을 끝으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